TV 속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군함을 지휘하는 함장인데요. 이런 장면을 보며 여러분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해군 함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와, 저렇게 크고 거대한 군함을 지휘하려면 군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되는 걸까? 얼굴만 보면 머리도 하얗고 주름도 자글자글해서 최소 60대는 돼 보이는걸?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함장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 초중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군 함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함장의 계급과 그에 따른 배의 크기는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 배의 만재톤 수가 500톤 이상이면 함이라고 하고 500톤이 안 되면 정으로 분류하는데, 함과 정의 분류는 나라마다 전통과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해군에서 함장이 되려면 500톤이 넘어가는 군함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일단 당연히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항해를 하는 함정병과로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함장의 계급은 소령부터 대령까지 영관급 장교들이 맡으며 아무리 큰 군함의 함장도 영관급보다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의 함장도 대령입니다. 그보다 더 윗계급인 스타, 일명 제독들은 여러 척의 배를 통솔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독이 자신의 함대나 전단의 기함에 타더라도 그 기함에는 함장이 따로 있고, 함대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배에 승함하면 함장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함교에서도 함장의 좌석은 오직 함장만이 앉을 수 있고, 이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독도 함장에게 어디로 가라, 저걸 공격해라 같은 작전 지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항해와 관련된 타각을 어떻게 잡아라, 기관 추진은 전속력으로 해라 등등의 군함의 운항이나 세부적인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월권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배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함장인데, 먼저 소령 때 함장을 할 수 있는 군함은 3급함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함 중에서는 유일하게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인 PKG의 함장을 할 수 있고, PKG는 군함의 무게가 440톤 밖에 되지 않지만 만재톤 수가 500톤이 넘기 때문에 함으로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뢰전함에서는 기뢰 탐색함인 MHC, 또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MSH의 함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장 말고도 소령 때는 편대장을 할 수 있는데, 참수리 고속정의 경우 500톤이 안 되어 함이 아닌 정으로 분류하는데, 정장을 대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정장들을 지휘하는 편대장 임무를 소령이 하게 됩니다. 잠수함 중에서는 아직 소령이 함장을 하는 잠수함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령 때 함장을 할 수 있는 2급함 군함입니다. 해군에서 중령이란 계급은 정말 함장의 꽃을 피우는 계급인데, 대부분의 군함의 함장이 중령입니다. 보통 중령 진급하자마자 함장을 가는 게 대부분이고, 나이는 40대 초반이며 1년 정도를 다른 보직을 하다가 함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함부터 살펴보면 먼저 3100톤 대구급 호위함인 FFG-2, 2500톤 인천급 호위함인 FFG-1, 1500톤의 울산급 호위함인 FF의 함장들은 모두 중령이고, 1000톤급 초계함의 함장도 모두 중령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부터는 헬기 탑재 또한 가능하고, 전투함들은 종류에 따라 미사일과 함포, 무장이 달라지는데, 톤수가 높고 최근에 건조된 함정일수록 무장 또한 많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륙함에서도 4900톤 천왕봉급 LST-2, 2600톤의 고중봉급 LST-1의 함장을 중령이 하고 있으며, 상륙 전차와 병력, 헬기, 상륙정 등 대규모 병력을 탑재할 수 있는 막강한 군함입니다. 기뢰 부설함인 2600톤급 원산함도 중령이 함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군수지원함인 4200톤 AOE-1 3척이 있는데, 이 중 현재 한 척은 중령이 함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00톤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과 3500톤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급, 또 4500톤 훈련함인 한산도함 또한 중령이 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중령부터 함장이 있는데, 바로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인 SS-1입니다. 다만 잠수함의 경우 다른 수상함을 타다가 바로 함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초급 간부 때 수상함 장교 중 잠수함 장교들은 별도로 선발하는 개념이라 잠수함 함장과 수상함 함장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함 권력의 끝판왕 대령이 함장을 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1급함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대령 진급하자마자 함장을 가는 게 대부분이고 1년 정도 다른 보직을 하다가 함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령부터는 구축함 함장을 할 수 있는데 3200톤 DDH-1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함장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높은 4400톤 DDH-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함장도 할 수 있습니다. 헬기도 배에 탑재할 수 있으며 각종 미사일, 어뢰, 함포, 유도탄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영화,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이지스 구축함도 있습니다. 무게는 7600톤에 달하며 승조원들은 거의 300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보다 더 큰 대형 수송함의 함장도 대령이 맡고 있는데요. 바로 14,500톤에 달하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입니다. 얼핏 보면 항모처럼 생겼지만 항모는 아니고 상륙병력과 전차, 헬기 등을 탑재하는 대형 수송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군 장교로 가장 큰 배를 지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함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뢰전함으로 넘어가면 기뢰부설함으로 불리는 MLS-2 남포함 함장을 대령이 하고 있는데 배 무게는 3,000톤이며 마찬가지로 각종 미사일과 함포, 비행갑판을 탑재하고 있고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도 종류에 따라 최대 500발까지 탑재하고 부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군수지원함에서는 AOE2로 불리는 소양함, 무게는 무려 1만 톤이나 되며 이 배의 함장 또한 대령이 임무 수행을 합니다. 잠수함에서는 1800톤 손원 1급 잠수함인 SS2의 함장을 대령이 맡고 있으며 최근에 만들어진 3000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SS3 또한 대령 함장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세계 디젤 잠수함에서는 중대형급에 속하며 SLBM까지 탑재가 가능한 막강한 함정입니다. 이렇게 소령, 중령, 대령 때 함장을 하면 몰 수 있는 군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사실 이 외에도 대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참수리 고속정 정장을 할 수 있으며 솔개급 공기부양정의 편대장 또한 대위가 하고 있으며 물개급 군수지원정인 LCU와 공기부양정, 고속정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어주는 바지선의 정장은 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군 함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진급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해군은 소령 진급을 10년 차에 하고 중령은 소령으로 최소 7년은 복무해야 가능, 대령은 중령에서 최소 4년은 복무해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진급을 바로바로 했다고 가정하면 소령은 30대 중반, 중령은 40대 초반, 대령은 4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계급이 같은 소령이라도 이제 막 진급한 10년차 소령이 있고 군생활 짬이 찬 20년이 다 돼가는 고참 소령이 있기 마련인데 소령 때 가는 함장 직책은 보통 군생활 15년에서 16년차 사이에 고참 소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함장을 하고 싶은 배를 정할 수 있는 건가? 배는 어떻게 배치받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대령 때 이지스함 함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대형 수송함 함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초급 장교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군함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급 장교 때 첫 함정에 배치되는 것은 랜덤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장교들은 본인이 추후에 어떤 배의 함장이 될지 상상을 하며 각각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급 간부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배의 함장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A라는 장교는 초급 간부 때부터 상륙함을 타고 추후 상륙함의 부서장까지 했던 사람은 나중에도 상륙함장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B라는 장교는 초급 간부 때부터 이지스함에서 근무를 하고 연관 장교 시절 이지스함에서 부서장을 맡았다면 나중에 대령이 되고 난 후 이지스 구축함의 함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령 진급, 대령 진급을 한 방에 했는지 아니면 처음에 낙방하고 2차, 3차 시기에 했는지에 따라서도 군함이 최신 군함으로 배치되느냐, 낡고 오래된 군함으로 배치되느냐도 달라집니다. 보통은 1차 진급을 빠르게 계속한 엘리트 장교들이 같은 중령급, 대령급이더라도 더 잘나가고 좋은 군함의 함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구축함이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같은 우리나라 최신의 군함의 함장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정 장교들이 진급을 제때 했다고 해도 함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배보다는 사람의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각 급수마다 최소 함정 복무 개월수라는 게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함장 대체직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령 때 함장을 못했더라도 1급 함인 대령 함장 배에서 함장 다음인 부장 직책을 맡으면 2급 함장 직책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함장이라는 직책을 그 계급 동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소령 때 1년,
중령 때 1년 또는 대령 때 1년 이런 식으로 하고 남은 복무 기간은 다른 참모직이나 육상 보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장교들은 진급을 아무리 잘해도 평생 20년 30년 군생활 하는 동안에 함장을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에서 3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장이라는 보직이 해군 장교들 사이에선 꽃이라고 불리는 보직이며 그 짧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군생활의 대부분을 피땀 흘려 고생하고 훌륭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 경험치를 쌓는 것이죠. 연관급 장교지만 정말 막강한 권력을 지닌 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TV 속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군 함장이 나오면 와, 저 사람 머리도 하얗고 주름이 자글자글해, 얼굴이 60대 이상인데 군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 거지? 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중령이네, 2급함 함장이고 40대 초반쯤 되겠구나, 저 사람은 대령이네, 1급함 함장이고 40대 중반쯤 되겠구만, 함장 1년 2년을 하기 위해 그 치열한 진급 경쟁을 이겨내고 군생활에 평생을 바친 대단한 사람들이네 라고 판단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